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즈부 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대리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 첫날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10억 7,700만 달러로 지난 1월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첫날 거래량의 약 20%에 해당되는데요. 이 첫날에 가장 많이 거래된 이더리움 현물 ETF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로 5,8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2억 4,300만 달러의 거래량으로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비해 자금 유입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 거래량의 경우 단순히 교환된 주식의 달러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가 자금 유입이나 유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도 출시일에 45억 달러 상당의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이 중에서 6억 달러만이 유입됐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초기 자금 유입량이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초반인 만큼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더리움을 포함해 다양한 종목의 시세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다양한 종목 꼼꼼하게 분석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예치금 이용료율, 그러니까 이자율과 관련해서 오늘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근에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가열된 데다가 어제 빗썸이 이용료율을 4%로 산정하고 다시 철회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에 따라서 이용료율 산정 방식 조율과 같은 조치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 겁니다. 거래소들은 은행의 어떤 상품을 통해서 이용료율 예치금을 운용하는지 그리고 예치금 이용료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당국에 일일이 보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규정에 나와 있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이 거래소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래소들을 소집해서 산정 방식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가 확립된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법 시행 초반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만의 투자 기준을 잡고 똑똑한 매매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께 똑똑한 기준 잡아드릴 우리의 코인 해결사 방승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러분들의 코인 길라잡이 방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 길라잡이 방승재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 노란 톡방에서 열심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5959 누르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종목 분석부터 다양한 시장 이슈들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노란 톡방 한번 직접 자랑해 주시죠. 네, 노란톡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흐름이 그렇게 막 썩 좋지만은 않은 흐름이에요. 고점에서의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저항 위치에 있으면서 다시 이 상승했던 추세를 돌려내진 않을까, 이러한 좀 염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차트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런 차트에서 발견되는 것을 제가 매일 오전 9시 또 4시 간봉이 마감되는 그런 시점에 또는 그리고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전략들 그리고 변곡점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좀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좀 신청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매수와 매도가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회원분들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거래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약 40%의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오늘도 또 수익 브리핑 나간 이후에 또 수익까지 나간 모습 참여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서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상승장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런 기준 제가 잡아드릴 테니 저희 노란톡방 지금 보시는 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생방송 중에도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 코드 5959번 누르시면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다양한 종목 분석들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업앤다운의 새로운 얼굴 김희정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인 시장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시총 상위 코인 종목들이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상환 조치로 비트코인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오늘 1.0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9,279만 원 선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0.72% 하락하면서 48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은 오늘 4.76% 오르면서 88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상승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캐디너 독스월드 16.35% 오르면서 11.7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셈블 AI 15.21% 올랐습니다. 31.43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스톰엑스 11.44% 상승하면서 10.7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RSS3 10.04% 오르면서 25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서 6.12%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베일 84.04% 급락하면서 305원의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VG 17.69% 하락하면서 8.8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APNFT 16.67% 하락하면서 0.0005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레이시 14.87% 하락하면서 48.2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레스티아 8.98% 하락하면서 8,97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베일 역시나 84.03%의 하락률 보이면서 높은 거래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오늘 5.72%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스톰엑스는 11.85%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이슈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운트곡스 물량의 비트코인이 6.6만 달러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 비트코인 2024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3번 타자는 솔라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소식부터 알아보시죠. 네, 10년 전 파산했던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상환 조치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마운트곡스가 내놓은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요. 마운트곡스는 복원한 비트코인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소 크라켄으로 옮겼고 오늘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2024 행사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의 CEO는 이번 행사의 연사로 해리스를 초대하기 위해 그녀의 캠프와 조율 중이라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리스는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공표한 바가 없는데요. 그녀가 이번 행사에 참여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뒤 다음 타자로 솔라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시총 5위로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꼽히는데요. 1년 새 무려 640%가량 오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익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들은 지난달 SEC에 솔라나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솔라나는 7월 초에 비해 35%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오늘의 코인 시장, 향후 코인 방향성 살피기 위해서 오늘 코주브 투데이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희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뉴페이스 새로운 캐스터가 다양한 시장 이슈들 체크해보고 또 실시간 시황까지 알려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역시 이 코인 살까 말까? OX 시간입니다. 자, 제가 코인 종목을 하나씩 우리 전문가님께 던져드릴 텐데요. 이 코인 지금 사도 괜찮다면 O를, 지금의 매수는 비추천한다라고 생각된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펜들인데요. 펜들은 AMM 시스템에서 토큰화된 미래 수익률의 거래를 허용하는 최초의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펜들 2.62% 하락해서 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펜들 지금 살까요? 말까요? 네, 이렇게 펜들 탁 받아가지고 네, 말씀드려야겠죠. 네. 펜들, 다양한 해킹 이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노이즈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킹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의 가장 좀 문제가 되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려가 깊다 보니까 제가 X를 드린 이유는 차트적인 관점보다도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에서 X를 드렸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장기적인 기준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피해자가 되지 않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X 의견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매수 전략은 바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들 차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요거는 다른 친구거든요. 네, 펜들입니다. 자, 펜들이 지난 상승을 엄청나게 또 해준 흐름이에요. 네. 역시나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가다가 살짝은 이탈을 해줬지만 다시 살려냈는데 이 추세를 이어내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구간은 이 채널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채널은 정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노란톡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채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또 나중에 할 거니까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
채널을 그리고 안 그리고 이런 건 되게 이런 것보다도 채널을 딱 그려냈을 때 이 네. 안에서의 움직임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준으로 또는 전략으로 세우기에 좀 명확한지 이런 흐름들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딱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흐름이 딱 눈에 띄시나요? 일단은 네. 그 저기 이어봤을 때 네. 확실히 그 상단이랑 하단이랑 잘 맞아 떨어지니까 신뢰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신뢰도를 갖는, 그러니까 즉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적 도구를 통해서 이 추세의 흐름을 파악을 하기 위함,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세울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고점 이후에 하락 조정이 나왔고 저점 반등, 그리고 고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채널을 그릴 때는 결국 점 3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기준점을 갖고서 이 채널을 만들었을 때 이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 중단에서의 반등이 나왔는지 하단에서의 반등이 나왔는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얘가 요렇게 점 3개를 그어서 채널을 만들어냈더니 요렇게 신뢰도가 높은 흐름이 나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방으로 빠졌지만 중단에서의 반등이 나왔고 다시 재차 하락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바로 해볼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살짝 이탈은 해줬지만 다시 말아 올리면서 중단까지 현재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근데 중단에서는 어떻죠? 다시 꺾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딱 세워볼 수가 있어요. 자, 중단을 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준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 중단에서의 현재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전에 이 올라올 때의 유의미한 이제 분명히 매물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구간을 이탈하면 하단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딱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흐름은 결국엔 이 중단의 저항을 맞은 이후로 하락 중에 있고 장대 음봉이 또 발생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딱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 단기적인 차트에서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제가 매일 1일 차트 다음에 보는 것이 이 4시간 차트입니다. 자, 이 4시간 차트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의미한 구간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 선은 굉장히 유의미한 또 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로로 쭉 그어 보니까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 해서 요 위치가 매수하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우리가 이 팬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뚜렷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현재 최근 흐름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강하게 말아 올리는 그 흐름이 살짝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이 구간에 명확하게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 구간은 한 5,400원에서 5,500원 선으로 제가 가격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500원 선.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나운서님이라면 어디까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까지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기를 해볼게요. 자, 1번. 1번. 자, 2번. 자, 3번. 자, 1번. 여기요? 아닌가요? 근데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데 지금 4시간 차트잖아요. 그럼 4시간 차트에서의 추세를 전환시켰을 때는 4시간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겠죠. 왜냐하면 매물이, 그러니까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아. 지지가 많이 일어났던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자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네. 요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은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봉상, 뭐 주봉상에서도 충분히 가격을 전략을 세워볼 수는 있겠지만 4시간 차트에서 충분히 이런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안 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락 추세선의 돌파 여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값은 일단 1차적으로 여기를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펜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5,400원에서 5,500원 선을 기다리는 것이 일단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안 내려와 준다면 이 추세선의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좀 중요한 흐름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네. 자, 일봉상에서 보면은 위아래 꼬리가 길어요. 네. 근데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위아래 구간이 모두가 열려 있다라는 도지 시그널, 도지 캔들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을 딱 세워볼 때 일봉상에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그냥 매수를 받아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볼린저 밴드의 중단을 살려내는 흐름입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시장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안 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손절로 가져가는 기준은 한 3%, 그리고 목표가는 한 10% 정도 세워볼 수가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제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후의 흐름은 궁금하시다면 자, 노란톡방 우리 5959 입력하셔서 5959.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펜들 정말 다양하게 뭐 하락 추세선, 매물대, 그리고 채널, 볼린저 밴드까지 다양한 툴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노란 톡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리플인데요. 리플 최근에 이 소송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래 매집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세 반전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은 어떤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리플 현재 4.17% 상승해서 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리플은 O인가요? X인가요? 리플 옵니다. 리플 O. 네, 옵니다. 네. 자, 리플을 전망하는 제스처인가요? 그렇죠. 리플의 전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리플 질문도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자주 거론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성 성격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서 리플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전망, 저도 사실 리플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좋아했고요. 다시 한번 속아보겠다라고 해서 저도 네, 좋은 흐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당연히 빠르게 한번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리플을 우리가 지난 하락 중에도 많이 봤었어요. 우리 테리 아나운서님이랑 이 방송을 함께 할 때도 네. 이렇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반등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노란색 추세선의 돌파 여부 그리고 지금 이 리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큰 구도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가격, 요 파란색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전 상승장 때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상승 이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다시 한번 반등을 쳤지만 또 한 번 지지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다시 빠졌을 때 저항이 나왔던 자리가 굉장히 이 가격대 구간은 리플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좀 중심부 같은 역할을 해요. 이 가격선이 한 760원 선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레온님, 우리 노란톡방의 레온님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까 인증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전문가님 어디까지 보세요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일단 지금 굉장히 장대 양봉을 연속적으로 2주 연속이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다? 그냥 눌림의 매수 관점이다 라고 바로 세워볼 수가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봉 큰 사이클에서의 주봉 차트의 큰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간은 여기 파란색 이 매물대 구간이다. 여기를 돌파해서 마감했을 때의 흐름을, 지난 흐름들을 계속 살펴보면은 장대예요. 다 장대예요. 네. 못 오르면은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상승 가능성이 충분한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일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레오님께서. 전문가님, 리플 어디서 또 주워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찝어드렸거든요. 이 자리를. 근데 딱 왔어요. 네, 딱 와가지고 아마 매수를 하셨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를 기준으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인 TP는 요 정도 보고 있어요. 왜냐? 이전에 하락 추세 선을 그었을 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또 위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맥시멈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맥시멈으로 요 정도 구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960원 선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요 위치에 와준다면 일부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흐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4시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자, 4시간 차트로 한번 보면은 지금 요렇게 이끌어서 상승 돌파를 해줬고, 하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고점을 넘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점을 못 넘기면 보통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쌍고점이구나. 더블탑. 네. 보통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자, 거래량을 보면은 떨어지다가 다시 올려냈기 때문에 이 추세 계속 살려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는 이 고점을 반드시 넘어내줘야 해요. 안 그러면은 다시 좀 길을 모으러 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레온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리플을 매수하고 계시다,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흐름이 이 고점 구간이 887.90입니다. 이 구간을 넘어내는지 꼭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저한테 노란톡방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에 마땅한 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리플 이번 주 안에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OX 마지막 종목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유니스왑인데요. 유니스왑은 자동화 마켓 메이커 모델을 처음으로 도입한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유니스왑 현재 3.43% 하락해서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니스왑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유니스왑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횡보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리스크하게라기보다는 공격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유니스왑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 좀 큰 흐름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오랫동안 매집을 통해서 상승을 나타내줬지만 우리가 지지, 저항, 그러니까 지지가 되었던 매물대 구간은 이탈되면 저항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재차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이 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가격을 혹시라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고요. 단기적인 접근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봉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에서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신뢰도가 있냐 없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이 움직임 속에서의 중단에서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상단에서의 저항, 그리고 하단에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 이탈해줬지만 빠르게 말아올린 흐름이었죠. 네. 그렇지만 외바닥의 형국을 그리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서 요 가격 구간을 기준으로 한번 매수로 전략을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어떤 구간이냐? 4시간 차트로 바로 봐야겠죠. 네. 자, 4시간 차트 상에서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탈 없이 움직여주다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이 매물대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실분으로 손익비를 한번 따져보자면 자, 현재 2.7%, 한 3% 손절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약 한 7% 정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스왑 혹시 이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볼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 현재 흐름이 현재 기준 상황에서 제가 세워볼 수 있는 전략이고요. 지금 이후에 나타날 흐름 이후에는 어떠한 흐름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서 저 유니스왑 매수하고 싶습니다.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OX 마지막 종목 유니스왑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5959번 누르셔서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분석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셈블 AI 16.35% 상승해서 31.7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캐디넛 옥스월드 16.06% 상승해서 11.71원, 스톰엑스 10.39% 상승해서 10.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RSS3 10.04% 상승해서 252원, 밸런서 6.15% 상승해서 3,900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베일 84.14% 하락해서 303원, 그레이시 15.04% 하락해서 48.1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EVG 14.9% 하락해서 9.14원, 셀레스티아 8.98% 하락해서 8,970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아지트 8.15% 하락해서 46.8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시장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코인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아버지 코인 비트코인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금 고조된 이 마운트 곡스 상환 관련 물량 부담과 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세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재는 가격이 어떤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0.89% 하락해서 9,29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트코인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 흐름 바로 차트로 봐야겠죠. 네.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면 지금은 환희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상에서의 제가 강조했던 이 채널링, 이 채널 안에서의 하단에서의 반등이 나오니까 중단을 돌파해주는 흐름, 상단까지 현재 나왔고 이 상단은 결국엔 저항으로서 작용합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려고 하겠죠. 요 정도까지를 제가 그 월요일 날 아마 네.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굳이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주의 또 중간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차 우리 비트코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다시 이 하방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눌림의 매수 전략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마 월요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장대 양봉으로 아주 튼튼한 양봉이 연속적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차트에서는 눌리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럼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느냐라고 당연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흐름은 좀 단기 프레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 비트가 이 현재 이 하단에서의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네. 현재 이 채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를 사실 기다렸거든요. 이 채널 하단을. 네. 근데 이 하단에 닿지 않고 현재 반등을 지속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중단과 이 상단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시간 차트에서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이 하락 추세선 위로 살짝 돌파해 준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었던 이러한 매물대 위로 안착을 해주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단 또는 이 중단을 돌파해 줄 경우에 이 상단까지도 충분히 가격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약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틀 연속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어제는 좀 큰 음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의 강력한 상승보다는 네. 한 번 더 눌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1일봉에서의 흐름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약간 지저분한 것을 제가 좀 빠르게 지워볼게요. 지저분한 거를 좀 지우고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과 이제 구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보라색 이동평균선은 7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7일 이동평균선은 대부분 단기 추세를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이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구름의 상단은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지지가 된다. 지지가 된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도 결국엔 반등을 한번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또 구간이에요. 근데 약간 뭔가 모질라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3음봉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네. 음봉이 3개가 나오면은 보통은 반등이 한번 나오더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모으려면 결국엔 횡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구간에서의 이런 식으로 횡보의 이후에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고 여기서 갑자기 미친 듯이 상승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해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흐름을 차라리 지켜보고 난 이후에 전략을 세워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흐름 노란 톡방에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시간으로 노란 톡방에 우리 아까 레온님 언급해 드렸잖아요. 네. 레온님께서 방송에 리플 분석 중이네요. 지난번에 조언대로 평단가 780원에 거래를 했고 이제 현재 12% 수익 중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 레온님 이렇게 정말 레온님처럼 네. 많은 정보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란 톡방 5959 입력하셔서
보셔서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한 번 주목하고 계실 이더리움도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이더리움 먼저 가격부터 바로 보시죠. 이더리움 현재 0.74% 하락해서 48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더리움은 현재 흐름 어떤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더리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박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더리움을 매수할 때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노란색 매물대 위로의 안착을 체크하고서 매수를 고려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강세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채널링을 그리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분석하는 이 기술적 분석의 툴을 사용하기 조금 서투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그냥 노란 톡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그런 걸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이 채널 상단에 와서 더 이상 고점을 못 높이고 하단까지 내려왔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 힘을 좀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변곡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채널 안에서의 혹시라도 이탈이 발생되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사실 이 채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간단한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싶다, 또는 이더리움 언제 사야 될까요라는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노란 톡방 참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신 실시간 코인 분석 Q&A 시간 가져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우리 마이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게임 빌드 알고 싶습니다. 평단 5.69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분석 요청해 주셨습니다. 게임 빌드는 강력한 툴킷을 갖춘 차세대 게임 인프라인데요. 전문가님, 게임 빌드 한번 바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빌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최근 흐름에서의 매수를 받아보셨던 것 같은데 단기적인 전략을 바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차트가 과연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눈대중으로만 이렇게 그었을 때 상승 추세선을 사실 이탈한 흐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만약에 이 추세선까지 반등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재차 눌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상승 추세선의 저항을 받은 흐름,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받은 흐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단 기준으로는 길게 가져가지 않는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긴 꼬리에 캔들로 마감을 했고 장대 양봉으로 올렸어요. 근데 도지 형태의 캔들로 마감을 하니까 어때요? 올라갔으면 충분히 좋았을 텐데 음봉으로 마감하니까 약간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익숙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바로 이 플래그 패턴인데요. 뭐냐면 결국엔 상승 중에 이렇게 깃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하단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상방 돌파해 주냐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흐름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단을 돌파해 준다면 우리 질문자님께서의 평단보다 더 높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제가 딱 눈에 봤을 때 만약에 이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고점 라인에서는 그냥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왜냐면 중장기 추세가 좀 깨졌기 때문에 다시금 저항받고 좀 오랜 기간 힘을 모으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엑시트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저는 과감히 탈출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게임 빌드 분석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썸님께서 멘틀 평단 1,750원이라고 하시면서 분석 요청해 주셨는데요. 멘틀은 최초로 아이겐 레이어 DA를 활용한 모듈러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멘틀 현재 1.04% 하락해서 1,23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멘틀도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멘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장 이후에 상장했던 그 가격보다 더 이탈은 해줬지만 지금 이 오랫동안 추세를 이어온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평단이 조금 높아요. 제가 조금 더 저를 좀 빨리 알았더라면 네. 떨어졌을 때에 대한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봤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 지금 현재 어차피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본다면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 내가 조금 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에서는 한번 우리가 매수를 좀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에 이렇게 저항 매물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기대가 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이제 분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구간은 이탈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왔을 때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여기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강하게 받은 만큼 우리가 다른 코인들보다 힘이 좋은 만큼 더 빠른 흐름이 나타나줘야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이런 매물들을 흡수한 흐름까지도 나와야 우리 질문자님 평균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 이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더라도 이 구간만큼은 꼭 지켜내야 되는 흐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탈되는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타날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저한테 계속 질문 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노란 톡방에 물어봐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종목 분석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전 이 종목이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